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의 모든 정보는 대학별 모집 요강 안에 들어있는데요. 그 모집 요강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 이야기 허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학별 모집 요강 보는 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건데요. 지난 시간대에 시기별로 어떤 자료들이 발표되는지 영상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각 대학별로 발표하는 시기지요. 고2 4월에 발표하는 대학별 시행 계획하고 그 다음에 고3 4월 말에 수시 모집 요강, 고3 8월 말에 정시 모집 요강, 이렇게 대학별 모집 요강이 3번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요. 거기서 어떤 주요한 내용들을 발표하고 있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모집 요강 안에는 중요한 정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전형으로 선발하는지 모집 전형 안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전형별, 각각의 전형별로 해서 어떤 모집단이, 어떤 학과겠죠. 뭐 학과별로 해서 몇 명을 선발하는지 그렇게 모집 인원이 이제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수시 정시로 구분됐을 때 정시에서는 어떤 모집군에서 뭐 몇 명을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한다라고 하는 각 그 전형별 인원 발표가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해당 전형, 뭐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몇 명을 뽑을 거야 라고 했다면 그 종합전형의 반영 비율, 뭐 학생부는 몇 퍼센트, 서류는 몇 퍼센트, 면접은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각각의 반영 비율 자료를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성적을 반영을 할 때는 수능 성적의 가감점, 뭐 반영 비율도 있을 거고요. 영역별 반영 비율, 그 다음에 수학이라든가 뭐 과탐이라든가 어떤 영역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는지에 대한 여부, 이런 부분을 기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할 수 있는 지원 자격 부분이요. 뭐 재학생만 지원 가능한지, 뭐 2018학년도 졸업생까지만 지원 가능한지 각각의 그 지원 여부하고, 그 다음에 기회균형 전형이라든가 농어촌 전형처럼 이렇게 특별 전형에서는 어떤 자격 요건, 특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그런 형태의 지원 자격 부분 확인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시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하는 모집 그 전형들, 어떤 전형들이 있고 뭐 수능 최저 기준은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지요. 그래서 시행 계획안에는 기본적으로 큰 틀에 이 내용들이 모두 포함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학과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뭐 영향을 받아서 수시 정시 모집에 있어서 뭐 그 모집 단위가 없어진다거나 새롭게 생성된다거나 하면서 일부 인원 조정은 있는데 전형 자체가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행 계획안에서 발표하는 이 주요 자료를 보면서 고2 4월에는 내가 내 자녀를 보내고 싶은 대학의 어떤 그 전형 특성을 좀 파악해 놓으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대학별 모집 요강에 기본적으로 그 기재해야 될, 공통 기재해야 될 사항으로는 주요 사항,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기재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입학 정원, 어떻게 뭐 어떤 모집 단위로 해서 뽑을 거야. 그 다음에 전형별 모집 인원 기록하게 돼 있고요. 수시 정시 요강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전형 일정 들어가고 충원 합격자라고 해서 발표 일정들. 지금 용어들이 다소 좀 생소하시고 어려운 용어들이 있을 건데요. 이거는 이후 시간에 용어 해설 강의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는지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의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내 자녀를 지원시킬 그 전형의 주요한 그 전형별 안내겠죠. 그래서 전형별로 모집 인원, 지원 자격, 최저학력 기준, 앞에 시행 계획에서도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전형 방법, 선발 원칙, 전형 일정, 뭐 제출 서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식, 뭐 자기소개서 양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학생부 반영 방법이라든가 수능 반영 방법 등에 대해서 모집 요강 안에 수록이 되어 있죠. 굉장히 많은 그 요소들이 그 수록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요소들이 다 좀 중요한 부분들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항 통해서 그 대학의 큰 틀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올해 모집 인원 어떻게 지원할 전형에서 모집 인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늘었는지 줄었는지 지원 전략 세우시는데 당연히 모집 인원이 증가한 모집 단위를 봤을 때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형의 특성도 주요 사항에서 일단 공표해 줍니다. 뭐 반영 비율이 바뀌었다던가, 뭐 수능 최저 기준이 바뀌었다던가, 논술에서 뭐 출제하는 범위가 달라졌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주요 사항 안에 주요 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렇게 제일 모집 요강 처음에서 주요 사항 통해서 확인을 했다. 그러면 이제
전형별 모집 인원을 확인을 하시는데요. 이게 바라는 모집 단위에서 모든 전형 통해서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모집 단위는 다른 모집 단위들은 선발을 하더라도 해당 모집 단위는 그 전형에서 선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그 예로 보시게 되면 지금 그 가천대의 2021학년도 시행계획을 보시면 자유전공학부의 경우는 바람개비 원전형에선 1전형에선 선발하지 않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모집 단위가 그 전형에서 선발하고 있는지는 반드시 이 모집 인원 통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원 자격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중요할 수 있다고.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고교 추천 인원을 5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그 인원 제한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도 가늠하면서 전략을 세우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형 방법하고 배점 기준 1000점 만점 기준에 서류 평가로 해서 기본적으로 서류만으로 해서 100% 선발을 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 요소별 항목 해가지고 서류 평가는 뭐 학업 역량은 몇 %, 전공적 합성은 몇 %, 이런 식으로 해서 종합 전형에도 그 반영 방식을 공표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발 원칙이라고 해서 1단계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몇 배수를 선발할 거야. 그 다음에 그 서류에 대해서 타당성 검사 이런 걸 통해서 그 제외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발 원칙을 그 대학의 기준을 발표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각 그 요소별 반영 방법이요. 수시 전형이라고 한다면 서류 플러스 학생부의 반영 방식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시라면은 수능 반영 방법에 있어서가 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겠죠. 그래서 학생부 반영 방법 같은 경우는 성신여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1, 2, 3학년을 전과정을 합산해서 반영을 하는데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졸업 예정자는 3학년 1학기까지 반영한다. 이 뜻은 뭐냐? 졸업자들의 경우는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모두 반영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시에서 주요 전형 중에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 90에 출석 10%를 합산해서 총 100%로 해서 교과 전형에선 선발을 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는 각 영역별 반영 비율이 어찌 보면 중요하겠죠. 국어 영역 몇 %, 수학에서 몇 %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한다라는 걸 발표를 하는 건데요. 그 중앙대를 예로 보시면은 인문계열하고 영어학과 체육교육과의 경우는 수능을 100% 기준으로 반영한다라고 했을 때 국어의 비율을 40% 적용하고요. 수학은 가형이든 나형이든 무관하게 40% 적용하고 탐구는 사탐응시자, 과탐응시자 개의치 않고 20%로 반영을 한다. 탐구 반영 비율이 인문계열은 낮은 편이죠. 그 다음에 인문계열 모집단의 경우는 자연계열 성향으로 응시를 해도 교차 지원이 가능한 형태로 해서 풀려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 가형만 제한을 하고 있고요. 40% 수학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지요. 그 다음에 탐구도 과탐만 지정하고 있고 35% 반영한다. 수학하고 과탐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영어는 등급별 절대평가로 시행하는 영어의 경우는 각 등급대별 인문 자연계열 배점이 다른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에 대해서도 4등급까지는 10점 만점이지만 5등급부터는 인문 자연계열부터 해서 그 점수에서 감점이 발생된다라는 점, 이런 점을 그 모집 요강 안에서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집 요강의 중요한 부분들 모집 요강 자체가 페이지는 굉장히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70페이지 넘는 대학도 있고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전형을 관심 있게 볼 것인지 하고 그 전형의 모집 단위들 어떤 모집 단위에서 어느 모집 단위 특히 모집 인원이 많고 적음 이런 걸 좀 같이 보시면서 지원 자격 되는지 그 다음에 끝으로 학생부 반영이라든가 수능 반영 비율을 보시면서 내 자녀한테 유리할 수 있는 조합으로 해서 반영하는 대학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놓고서는 그냥 하면 많이 잊혀지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찾아 놓으실 때요. 기본적으로 어떤 이 형식을 만들어서 작성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게 이제 예제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대학명 당연히 적어야 되고요. 어떤 전형인지 전형명 적어두시면 좋고요. 모집 단위들 한 2개, 3개 관심 있는 모집 단위들 적어놓고 그
해당 모집 단위 모집 인원 기재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형 방법 중요하지요. 어떤 식으로 뽑는다, 교과 적용하는지, 종합전형이면 서류에 면접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들 작성해 놓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반영 방법 국수형 과만 반영하는지 아니면 뭐 사회 과목도 모두 반영을 하는지 뭐 전 과목을 다 반영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수능 반영 방법은 정시 쪽에 해당한다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 탐구에 대한 각각의 반영 비율 적어 놓으실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시다 그러면 최저 기준 적용하는지 안 적용하는지, 그래서 적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뭐 4개 영역 중에 2개 합 4인지 뭔지 기재해 놓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체크해 놓은 거에서 가로 열고 1을 한 거는 상위 한 과목을 기준으로 반영한다라는 거고요. 그 4개 영역들 중에서 우수한 2개 영역 합 4, 그러니까 뭐 각각 2등급, 2등급 2개만 나와 있어도 되겠죠. 같은 한 과목에 2등급 나와도 되겠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최저 기준을 충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자녀한테 수시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수능 최저 기준이 있어. 근데 불안해. 그러면 어떤 과목에 수능 영역에 더 집중해서 학습시켜야 될지 방향 잡기가 쉬워지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정, 원서 접수 일정이 올해 좀 늦춰졌지요. 그래서 9월 뭐 중순 이후로 넘어갈 텐데 20일 전후가 될 텐데, 그때 했을 때 이제 뭐 그 일정 점수 마감 일정이 언제인지, 마감 일정 시간 넘기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대학별 고사들 면접 보거나 논술 보거나 뭐 적성고사 보거나 일정들이 겹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대학들 일정이 혹시라도 겹치진 않는지, 그러면 어떤 대학을 더 우선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4월 말 수시 호강이 발표되면 거기에서 그 일정 감안해서 다시 한번 또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행 계획을 보면서 다 작성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대학별 고사 일정 발표 안 돼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사항 일부들 기재할 부분들이 각 그 수시 정시 모집 요강에서나 발표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일부 내용 비워두시고요. 적을 수 있는 내용만 기재해서 고2 때 적어놓고 기다리시고요. 고1 때도 고2 거 보고 미리 이렇게 작성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놓고 각각의 기준이 수시 요강 발표나고 뭐 정시 요강 발표날 때 또 한 번 마무리로 해서 확인하시면 관리하시기가 매우 편하실 겁니다. 이렇게 시트로 해서 정리해 놓으시면 각 그 관심 대학의 모집 요강을 기본적으로 다 이해하고 계실 수 있는 그런 틀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모집 요강 보는 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주요 이제 대학들 해서 올해 중요한 이슈거리들 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대학에 대해서 어떤 학생들한테 지원이 적합한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시간 지속해서 가져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